안녕하세요. 글로벌 오톤스 최영석입니다. 오늘은 소나타하고 저 같은 베이비붐 세대하고 연결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저희 세대는 흔히 말하는 대로 디지털 유목민입니다. 그러니까 아날로그 전화기에서 시작을 해서 버튼식 전화기에 와서 지금은 스마트폰까지 와 있습니다. 사실은 저는 직업 때문에 이 스마트폰을 컴퓨터처럼 사용한다고 하지만은 요즘에 X세대, 밀레니엄 세대, 젊은 세대들만큼 그렇게 충분히 활용한다고 말할 수는 없겠죠. 근데 역으로 이 소나타라고 하는 자동차가 1985년에 등장했는데 87년에 우리나라에 수입차가 들어왔습니다. 그 첫 해 10대가 팔렸어요. 그리고 저는 88년부터 이 직업을 시작했는데 그때 1세대 소나타, 그 스텔라라는 차가 있었죠. 그때부터 시승을 해와서 지금 8세대 소나타에 이르렀습니다. 쉽게 말하면 소나타의 발전 상황, 대한민국 자동차 산업의 발전 상황, 자동차 시장의 변화된 상황을 그대로 계속 따라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소나타는 5세대 소나타, NF라고 그러죠. 굉장히 가지런하게 정돈된 디자인을 한 그 소나타부터 저는 굉장히 주행 질감이 높아지고 균형 잡힌 그런 주행성을 가졌다라고 평가를 해왔었습니다. 근데 이 소나타는 우리나라에서는 그랜저한테 국민차의 자리를 내줬죠. 근데 유럽에 가면 이 소나타 정도 크기는 컴퍼니카입니다. 유럽은 거의 1.5리터, 1리터 사이 차를 많이 사죠. 2리터 넘어가면은 회사용 차로 쓴다는 얘기입니다. 이웃 일본만 하더라도 연간 약 530만 대 자동차가 팔리는데 그 중에 660cc 경차가 200만 대가 넘습니다. 미국의 시장이 좀 특별하죠. 우리하고 많이 다르죠. 그건 픽업 트럭이 항상 상위에 랭크됩니다. 세단이 픽업 트럭을 따라갈 수가 없는 상황이 이제 아예 돼버렸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평소에 많은 사람들이 눈만 뜨면 불경기라고 예치는데 사실은 자동차는 점점 커집니다. 큰 차를 선호한다는 얘기죠. 근데 그걸 제 입장에서 좀 엉뚱한 측면에서 해석을 한다면은 우리나라 국민소득의 증가와 우리나라 국민차의 크기가 달라졌다. 정확히 일치하지 않겠지만은 $10,000, 1만 달러 국민소득일 때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팔린 차는 엑셀과 아반떼. 거기는 어쨌든 이 1500cc급 이런 준중형차 소형차죠. 그리고 2만 달러 선으로 넘어가서는 소나타가 상위를 차지했었고 3만 달러 넘어간 지금은 그랜저가 상위를 차지하죠. 이것은 저희 베이비붐 세대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자동차를 사면서 경제력도 늘어가면서 차를 늘려가다 보니 자연스럽게 차가 커지는 거죠. 더불어 아직은 베이비붐 세대가 경제력을 잡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구매하는 자동차가 전체 자동차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 많이 달라지고 있죠. X세대나 밀레니엄 세대, 저희 세대는 저희가 차를 사서 처음 구입해서 타는 그런 세대였다면 우리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는 부모들이 가지고 있는 차를 같이 이용하면서 커온 세대죠. 더불어서 이 스마트폰까지 등장해서 그들이 사는 사고방식은 저희 세대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좀 변화될 조짐이 많이 보이긴 한데 적어도 우리가 흔히 말하는 패밀리카라고 하는 패밀리카는요, 만인이 원하는 차를 말하는 거죠. 개성이 강한 차가 아니고 만인이 원하는 보편 타당한 평범 무난한 차를 말하는 거죠. 이 패밀리카라는 범주에 놓고 본다면은 한국에서는 어쩔 수 없이 그랜저가 맨 상위에 있습니다. 근데 한번 수치로 비교를 해보자면요, 2009년에 등장했던 그랜저 5세대가 4세대인가요? 5세대인가요? 전장이 4895mm, 휠베이스가 2780mm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8세대 소나타는 전장이 4900mm, 휠베이스가 2840mm. 과거의 그랜저보다 더 커졌다는 얘기죠. 지금 우리가 중형차라고 이걸 평가하고 있긴 하지만은 과거 기준으로 본다면 준대형차가 된 겁니다. 다른 차도 마찬가지로 다 커졌어요. 크기만으로, 크기 때문에 그랜저를 산다? 어쩔 수 없이 아직까지는 베이비붐 세대까지는 자동차를 적어도 자기의 신분의 상징, 부의 상징, 다시 말하면 주변의 시각을
의식하고 차를 구입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근데 그런 상황에서 소나타는 패밀리카 자리를 그랜저한테 내주고 다시 그 자리를 되찾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사실 소나타는 우리가 패밀리카라고 해서 보편파당하다고 하지만은 6세대 소나타 때, 우리가 말한 YF 소나타 때 그 차가 등장했을 때 저는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무난해야 될 패밀리카의 디자인이 정말로 파격적이었습니다. 저는 이게 과연 시장에서 먹힐까 굉장히 의아했습니다. 그런데 미국 시장에서 흔히 하는 말로 대박을 쳤습니다. 한국 시장에서도 엄청나게 많이 팔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자동차 기자로서 패밀리카에 대한 이해를 해오고 전 세계 시장 흐름을 봐오면서 이런 디자인이 이렇게 많이 팔릴까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잘 팔렸어요. 상당히 의외였습니다. 제 직업을 하면서 제가 가장 놀랐던 자동차 디자인은 1989년에 이태리 피아트에서 만들어 놓은 스포츠카 쿠페 피아트라는 차가 있습니다. 그 차 옆에 보면 칼자국처럼 아주 강한 선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그건 스포츠카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거라고 이해를 했는데, 패밀리 세단에 그 YF 소나타처럼 강한 선을, 강한 라인을 넣어서 과연 먹힐까 했었는데 대박을 쳤었죠. 근데 반면에 그게 유럽 시장에서는 통하지 않아서 현대는 i40라고 하는 외건형 모델을 별도로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시 세대 진화를 하면서 7세대로 넘어오면서는 전 세계 모든 곳에서 통용된다, 그런 개념을 찾기 위해서 디자인이 약간 보수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국의 소비자들은 소득의 증가로 그랜저로 넘어가고 있었고, 세계 자동차 시장은 세단과 멀어지는 그런 흐름이 그때 발생을 했죠. 그러니까 이 전 세대 소나타는 차의 디자인이 나빠서가 아니라 세계적인 흐름에 밀려서 더 큰 차에게, SUV에게 자리를 내줬다, 이렇게 저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만나는 8세대, 현대는 과연 어떤 캐치프레이즈를 내세울까? 아무래도 이제 전체적으로 스타일링 디자인을 본다면 YF 소나타만큼 그렇게 강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부분적으로 살펴보면은 굉장히 날카로운 선들이, 굉장히 강한 선들이 보편 타당성보다는 독창성을 표방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독창성이 사실은 오늘날 소비자들은 거의 모든 자동차들이 상향 평준화, 품질과 주행성과 모든 면에서 상향 평준화되다 보니까 좋은 것보다는 다른 것을 찾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경제적 여건에서 소나타 정도로 살 그런 연령층에서는 그러면 X세대나 밀레니엄 세대 되겠죠? 무난함보다는 좀 더 독창적인 걸 찾는다, 그런 얘기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 소나타가 나오기 전까지 그랜저가 상위에 있고, 소나타가 아반떼한테 밀렸다가 다시 4월 달에 아반떼를 제치고 그랜저, 포터, 소나타 3위로 올라섰어요. 이게 얼마나 지속될지는 두고 봐야 되겠지만은, 소나타 한 대를 보면서 그 1세대부터 8세대까지 시승을 해오면서 사실은 부지불식간에 넘어갔고 그냥 그러려니 하고 저도 받아들였는데, 1세대 때 차를 2세대 때, 3세대 때, 4세대 때, 그때 소나타를 지금 되돌이켜보면은 정말 천지개벽입니다. 주행성도 물론이고요. 특히 디지털 감각에서 현대기아차는 세계적입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요즘 많이 중시하고 있는 자율주행을 위한 전 단계, 에이다스, 첨단 운전자 보조장치, 지금은 소형차까지 채용이 됩니다. 현대차에는요, 기아차에는. 차가 좋고 나쁨을 떠나서 소나타 한 대를 8세대 동안 지켜보면서 아, 세상이 이렇게 바뀌었구나 하는데, 어느 순간 이 스마트폰을 나도 모르게 처음에 폴더폰으로 접했다가 스마트폰을 만났다가 이게 발전하면서 그냥 부지불식간에 이걸 사용을 하고 있지만은, 이로 인해서 우리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죠. 자동차도 마찬가지로 사실은 현대가 표현했던 대로 드라이빙 디바이스, 그러니까 달리는 장비, 전자장비가 돼버린 겁니다. 근데 앞으로는 과연 이 소나타가 어떻게 갈까는 단지 소나타만의 문제가 아니라 자동차 회사 전반적인 문제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중형차가, 세단이 SUV한테 급격히 밀리는 상황에서 과연 베스트셀러카의 자리로 다시 복귀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장담을 못합니다. 우리 한국 시장도 지금 올해 1, 4분기 판매 실적이 이제 SUV가 현대만 보면은 분명히 세단을 앞질렀습니다. 뚜렷하게 수치가 보입니다.
이것이 또 계속 지속될지 또는 바뀔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소나타란 차가 사실은 들여다보면은 큰 차가 돼 있고 좋은 차가 돼 있고 다양한 장비를 갖추고 있고 충분한 가치를 줄 수 있는 그런 차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다만 저도 지금 영상을 하고 있지만은 온라인 미디어들이 워낙에 다양한 방식으로 워낙에 많은 사람들이 특히 한국의 소비자들은 굉장히 꼼꼼하고 디테일에 강합니다. 그래 한국의 소비자들 때문에 사실은 한국차가 이만큼 발전했다고 저는 자꾸 주장을 하는 그런 편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저 같은 세대가 주장하는 것하고 사실은 이 차를 사야 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하고 많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건 부인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지켜보는 입장에서는 이 차가 좋다 나쁘다 하는 평가하기를 전에 우선 자동차가 워낙에 빠른 속도로 변하다 보니까 사실은 이렇게 말하는 저도 따라가기 힘들 정도, 기술도 그렇고 문화도 그렇고 시장도 그렇고 그런 상황에서 어쨌든 초기 신차 출시 효과는 나름대로 누리고 있는 소나타가 한국 시장은 물론이고 해외 시장에서 6세대 소나타만큼의 그런 힘을 발휘할 수 있을지 지켜볼 일입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오토스 최영석이었습니다.